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댓글과 질문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시작할게요. 우선 꾸준히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과 저 대신 답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드리고 싶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일부러 같은 주제로 모아서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너무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선 앞에 나오는 그림들을 제가 직접 그린 거냐는 질문이 하도 많아서 회사에서 직원이 모아준 걸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글까지 써놓았는데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절하는 종목이 없냐는 질문이 많아서 추석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릴 때 2007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최소 10,000번 이상을 매매했는데 8,000번은 손절을 했던 사람이라 명절, 인절미처럼 절자가 들어가는 말도 싫어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수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절을 하지 않을까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손절하는 종목 없냐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손절을 하고 올해 유일 로보틱스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은 여러 번 손절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추격 매수나 돌파 매매를 잘 하지 않고 주로 저점 매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손절하는 일이 좀 적을 거라고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손절하는 종목 없냐고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15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고 단타만 해도 10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손절이 걱정되는 종목에 들어가면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식 투자를 가르치고 있는 제 친구한테도 처음부터 중장기든 스윙이든 단타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절대 손절을 하지 않는 방법, 즉 위험하지 않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이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급등주 추격 매수해서 손절을 한번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저는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어떤 계좌든 파란색이 보이면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래도 혹시 마이너스 3% 이상 손절하는 종목이 있으면 꼭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대답이 좀 되었나요? 하지만 다음 주에 새로운 구독자가 되신 분이 또 같은 질문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최소한 교육 영상이라도 다 보시고 이 사람은 이런 경험과 이런 생각과 이런 전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해하고 질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SM100셀은 당연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잘 챙겼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HN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스윙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잘 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 관심 종목 창에 항상 들어있어서 안 보고 싶어도 너무 잘 보여요.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시키고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상승시켰다가 월요일날 장이 안 좋을 때 밑으로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어제 하락을 멈추겠다는 도지 캔들을 살짝 보여줬죠. 또 이 종목은 최근에도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외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쏟아냈어요. 그런데 아직 21선 위에 있어서 어제 종가인 54,900원 정도에서 매수하면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개파락했다가 위로 올라오길래 54,900원에서 200주만 매수를 했고요. 제가 허리가 아프기 전에 이런 차트에 이런 종목은 좀 많이 사는데 요즘은 부담 없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물론 장이 안 좋아서 아침에 만들어진 저가를 다시 깨고 내려가면 바로 손절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지 않고 5%만 수익을 내자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야금야금 올라가길래 일단 수익률 5% 넘을 때 여기서 50% 매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놨고요. 그런데 계속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VI까지 가겠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 1차 VI가 59,600원이어서 여유있게 59,000원에 나머지 물량의 50% 매도 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VI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VI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니까 JP모건 형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아무튼 나머지는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지켜보다가 11선을 깰 때 남은 물량의 또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에 조금 횡보하다가 5.83%로 마감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주식을 참 쉽게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주 매매했던 종목인데도 어제 이 종목을 1시간 넘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을 잘 분류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일 급등주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관심 종목만 잘 분석하고 매매 대응을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마치 어제 데자뷰 같은 느낌인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한가를 갔었던 화천기계가 오늘까지 3연상을 보냈죠. 어제 이 현상 이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오늘 또 상한가를 보냈어요. 오는 11월 23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경영권 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때 결론이 나겠네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8% 넘게 갭을 띄우길래 살짝 떨어지길 기다려서 매수하려고 했다가 매수를 못했는데 제 친구가 장 시작 전에 저한테 묻길래 제가 많이 사지는 말고 마이너스 5% 손절 생각하고 300만 원 정도만 매수하라고 얘기했더니 매수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틀 만에 수익률 50%가 넘었으니 수익률로는 대박 난 거죠. 물론 저도 어제 조금이라도 살 걸이라는 후회를 1시간 넘게 했어요. 오늘 거래대금은 17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19.62%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바로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다음 YTN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민영화 기대감으로 오늘 2연상을 갔는데요. 현재 YTN의 지분은 한전 KDN, 한국인삼공사, 그리고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대부분 갖고 있는데 이번에 한전 KDN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과연 민영화가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현재 YTN의 주가가 한전 KDN의 매입 당시 가격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만약 매각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데다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는 YTN 주식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때문에 설령 매각이 된다고 해도 우호지분 포섭이나 방통위 심사, 노조 문제 등 산 넘어 산이라 인수자가 쉽게 등장하지는 못할 거라는 게 현실적인 분석인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440억 정도 나왔고 앞에 이런 거래대금을 넘기지는 못했으니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11% 넘게 갭을 띄우고 밑으로 4% 정도 뺐다가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나시죠? 사실 민영화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가 됐기 때문에 YTN 내부에서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반응이라고 하네요. 과연 이번에도 썰로만 끝날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지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 IMBC 좀 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의 자회사죠. 박자 음정 틀린 데가 많았네요. 오늘 민영화 이슈와 영비법 국회 통과 소식까지 겹치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IMBC는 MBC 계열사 중에 유일한 상장사로
지난 2012년과 2022년 대선 직후 민영화설에 휩싸인 바 있었죠. 그리고 오늘 OTT 사업자에게 컨텐츠 자체 등급 분류 자격을 부여하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모든 이평선을 뚫고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횡보했는데 매집봉 몇 개 보여주고 오늘 상한가까지 보냈네요. 거래대금은 52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살짝 올렸다가 쭉 횡보하다가 오후 1시 넘어서 급등시켰다가 21선 아래까지 깊게 눌렀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WY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인데 요즘은 e스포츠, 바이오, 게임,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컨텐츠 제품 판매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어제 급등에 이어 오늘 점상에 갔는데요. 운영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3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공시와 함께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죠. 주봉을 보시면 지난 3월 말에도 8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공시를 번복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돌려세우려고 하는 모습이죠.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도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완전히 돌려세웠는데요. 이 종목 역시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삼보 모터스 좀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로 국내 자율주행 핵심 부품사로 꼽히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확대 이슈로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테슬라가 시범 운영 중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북미 지역 16만 대의 차량에 확대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핵심 SCC를 독점하고 있는 삼보 모터스가 급등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많이 아쉬워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를 분석하다가 이 종목을 스윙으로 가져가 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급등을 해서 좀 놀랐어요. 역시 주식은 타이밍이죠. 제가 스윙으로 생각해 본 이유는 주봉을 보시면 작년만 해도 이렇게 8,000원대에서 있다가 쭉 흘러내려왔는데 최근에 저점을 찍고 21선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아무튼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살짝 우상해 가면서 추세를 돌려세우는 느낌이었죠. 오늘 거래대금은 81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오전 10시 반쯤 갑자기 급등시켜서 상한가에 보냈다가 좀 풀려서 밑에서 횡보하다가 오후 2시 반 넘어서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이런 종목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드려야 되는데 편집해 주시는 분이 힘들까봐 참겠습니다. 그 다음 LMS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라이다 센서를 개발 중이라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오늘은 좀 지지부진했죠. 구독자 한 분이 LMS는 라이다와 무관한 종목이고 SOS랩과 라이다를 공동 개발한 LMS는 동명의 다른 비상장사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크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기사들이 다 잘못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전에도 이 같은 이슈로 여러 번 급등락을 반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LMS 주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꽤 긴 시간 통화를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기자들이 자꾸 그런 기사를 쓰는데 구독자님 말씀처럼 기사에 나오는 LMS는 자기네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네 회사에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기자들이 어떻게 쓰던 우리 책임은 아니니 회사 주가가 오르는 것이 기분은 좋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데다 환율까지 다시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큰 부담을 줬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모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힘겨루기 하다가 2347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잠깐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 주저앉으면서 754포인트로 마감했죠.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영 좋지 않죠? 저는 예전에는 선물 옵션도 많이 해서 시장 및 지수에 대해서 미친 듯이 분석을 했었고, 한때 미국 주식에 빠져서 거의 매일 밤낮을 바꿔서 보낸 적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도 센 놈들과만 싸우다 봤더니 그나마 한국 주식이 제일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나스닥 선물 몇 번 해보시면 한국의 주식시장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